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가 지난 시간 북한 지역 178페이지 이 부분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진도를 나가 보겠습니다. 조금씩 밤마다 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 대면 수업 얼굴을 봤을 때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주기로 하고, 지난 시간에 여기 개마고원 여기까지 나갔었는데 시간이 다 돼서 개마고원 이 부분을 조금만 더 보완하고 그 다음에 수업을 진행하도록 할게요. 개마고원 이 부분 한번 다시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개마고원은 한반도의 지붕이라고 불렸었고, 그 다음에 용암대지 현무암의 열화 분출에 의해서 만들어진 지형이다라고 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높고 넓은 고원지대이다라고 말했었습니다. 기억나신가요? 나 만나냐? 여러분들도 나시겠죠? 개마고원의 형성 과정에 대해서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자, 잠도 슬슬 오고 우리가 또 펜을 들고 써봅시다. Are you ready? 뚱뚱 뚜루룽 뚱뚱 뚜루룽. 잠도 오죠. 그래서 효과 한 번 더 봤어요. 자, 개마고원은 신생대 3기 말에 경동성 요곡 운동 및 단층 운동에 의해서 융기되어서 형성되었다. 그래서 고원이 만들어졌죠. 그 다음에 시간이 지나서 신생대 4기 초에 현무암이 용암 분출을 했어요. 그래서 용암 분출로 용암 대지가 형성되었다. 요거 하나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마고원은 참고로 소우지 지역이고요. 비가 아주 안 내리고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바람 의지사면에 특히 소우지가 잘 나타난다. 그리고 무상일수는 최소이다. 무상일수 최소. 이거 하나 적어놔 주세요. 바람 의지사면 지난 시간에 이렇게 그럼 설명을 했었습니다. 산이 있네요. 바람이 불어오고 있어요. 산을 맞이하는 이쪽 사면은 우리가 바람바지 사면 이렇게 표현을 했었고요. 바람바지 사면. 반대편은 이제 바람 의지 사면 또는 바람 그늘 사면 이렇게 말했었죠. 바람 의지 사면 또는 바람 그늘 사면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그래서 주로 비는 산을 타고 넘어가다가 은결이 돼서 이 부분에 이렇게 구름이 형성되고 비가 내리고 있어요. 반대편 사면은 비가 잘 내리지 않는 건조한 공기가 넘어가다 보니까 비가 잘 내리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라고 소개를 했었죠. 자, 지난 시간 조금 더 보완해봤고요. 오늘은 이제 아래부터 한번 봐봅시다. 참 사진이 시원하게 나와 있어요. 백두산 천지에 괴물이 산다라고 하는데 진짜로 괴물이 나중에 나타날란가 모르겠어요. 어흥하면서요. 자, 사례 더하기 한번 봐봅시다. 관광 자원으로서의 가치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두 번째 줄에 백두산은 신생대 4기에 여기다 하나 적어 놔볼까요? 신생대 4기 화산 분출로 형성이 됐으며 칼데라호를 비롯해서 화산 지형이 만들어져 있다. 칼데라호 분화구가 무너져서 생겨난 곳에 그곳에 물이 고이면은 우리가 칼데라호 이렇게 말했었습니다. 다시요. 화산이 뻥하고 터지고 나서 이 화산 분출의 입구 분화구 또는 화구 이렇게 말하는데요. 이곳에
이제 텅 비게 되고 물이 고이게 되면은 칼데라호라고 말했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대표적인 칼데라호는 백두산 천지, 그다음에 칼데라 분지는 울릉도 나리 분지가 있다라고 하는 측면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빙하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빙하, 아주 추웠던 시기에 얼음이 아주 얼었다 녹았다를 반복하면서 만들어진 이러한 얼음 덩어리죠. 그래서 아주 추웠던 시기에 이 빙하가 우리나라의 북부 지방까지 영향을 미쳤고, 특히 우리가 배웠었던 거 U자곡 같은 것이 지금도 북한 지역에 남아 있다라고 하는 내용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북한에는, 특히 백두산에는 빙하의 영향을 받은 흔적이 남아 있다, 이 내용이요. 그 다음에 침엽수림과 관목림과 같은 다양한 식생도 볼 수가 있다라고 했네요. 관목림, 키 작은 나무라고 말했었죠. 키가 1m 정도 되는 아주 키 작은 나무, 무궁화 나무라든가 이런 나무들을 보통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이제 이 백두산 말고도 금강산이라고 금강산, 일반 이천 봉우리로 이루어진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금강산이라든가, 또는 화산의 종상화산의 형태인 칠보산, 그 다음에 서산대사가 이렇게 직거를 하면서 연구했다라고 하는 뭐 묘향산, 이런 산 등이 아주 유명한 관광지다라고 말하고 있으면서, 금강산에는 해금강이라고 하는, 해금강은 뭐 바다의 금강산이라는 이런 이름이 붙일 정도로 아주 경치가 아름다워요. 금강산, 이 해금강은 원래 금강산에 있지만은 우리나라에도 해금강이 여러 군데 있습니다. 특히 거제도에 있는 해금강은 북한에 있는 금강산의 이 명칭이 경치가 아름다워서 이렇게 붙여졌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청정 상태의 동해안도 관광자원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봤는데 넘어가기 앞서서 하나만 정리하고 한번 넘어가 봅시다. 우리가 이 백두산 있잖아요. 백두산은 칼데라호이자, 또 백두산은 복합화산의 형태를 띠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복합화산 뭘까요? 맞았어요. 여러분들이 다 말했다시피 복합화산이라고 하는 것은 순상화산과 그 다음에 종상화산이 결합된 형태이다 라고 말해 볼 수가 있겠어요. 현무암이 분출이 돼요. 그러면은 엄청나게 큰 화산체, 엄청나게 거대한 화산체가 만들어진다라고 말했었죠. 그래서 순상화산이 이렇게 넓은 면적에 걸쳐서 큰 화산체를 만들고요. 이게 이제 방패 순자를 써서 순상화산입니다. 이 위에, 이것은 주로 이제 순상화산은 현무암질 계열이 분출됐을 때 아주 멀리까지 흘러가서 이렇게 만들어지고요. 그 다음에 이 분화가 끝난 다음에 또 종상화산이라고 해서 이런 형태의 기울기가 급한 화산체가 만들어집니다. 이것은 주로 산성용암, 유문암이라든가 뭐 안산암, 조면암 이런 암질에 분화가 이루어지면 이렇게 기울기가 급한 화산체가 만들어져요. 이걸 우리가 땡땡땡, 학교종이 땡땡땡 치는 종, 그래서 이 이름을 따서 종상화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종상화산은 주로 산성용암 계열, 유문암이라든가 또는 뭐 안산암, 조면암 이런 계열이 분출이 됐을 때 만들어진다. 이렇게 두 개가 합쳐졌네요 라고 하면은 복합화산이다. 우리나라의 백두산과 한라산은 복합화산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이것과 구별해서 이중화산, 이것과는 구별을 해야 되겠죠.
이중화산은 한 분화구에서 두 번 분출이 된 것으로서 우리나라에 있는 이중화산은 울릉도에가 있다라고 봐주시면 되겠어요. 울릉도에 나리 분지라고 하는 것이 큰 분화구고요. 거기서 다시 한번 뻑 하고 이렇게 팥죽이 끊는 것처럼 작은 분화가 한번 이루어졌고, 이게 알봉이다라고 말했었죠. 나리 분지 안에 알봉이 만들어졌기 때문에 한 분화구에서 두 번 만들어진 이중화산은 울릉도이다. 복합화산은 백두산과 한라산이다. 이 내용 기억하실 수 있겠는가요? 자, 넘어가 봅시다. 우리 지난 시간에 지형을 배웠고, 이제 오늘은 기후를 한번 배워봅시다. 북한은 남한보다도 더 추운 지역, 고위도에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더 춥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내용들이 쭉 연결되는데, 이 부분 한번 봐봅시다. 위도가 높고 대륙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연교차가 큰 대륙성 기후가 나타난다라고 남한 지역과 비교를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특히 겨울이 아주 추워요. 평균 기온이 마이너스 1 정도로 아주 춥습니다. 미안해요. 다시 말할게요. 자, 먼저 계마고원의 평균 강수량은 평균 연평균 기온은 2도에서 4도 정도 되고요. 계마고원이요. 서울이 있는 중부는 10에서 12도, 그 다음에 남부 지역은 12도에서 한 14도 정도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균 기온은 2에서 4도지만은 겨울철 평균 기온은 약 마이너스 15도씨 정도 돼서 겨울이 아주 춥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면 중요한 건 아닌데 말이 헛나와서 다시 정정을 한번 해봤습니다. 겨울철 기온이 아주 계마고 있는 때가 춥다. 이것은 지형과 바다의 영향으로 또 다른 내용이네요. 두 번째는 지형과 바다의 영향으로 동해안 지역이 서해안 지역보다도 겨울 기온이 높다라고 하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은 동해안은 먼저 지형 관련된 게 산맥이죠. 그래서 차가운 북서풍을 산맥이 막아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바다의 영향, 수심이 깊기 때문에 동해안이 서해안보다도 겨울철에 더 따뜻하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강수량에 대해서 나와 있네요. 이제 강수량 먼저 소우지가 나와 있네요. 대동강 하류와 관북 지방은 강수량이 아주 작아요. 그래서 특히 관북 지방의 강수량은 청진을 비롯한 이런 지역들은 600mm 정도밖에 안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 대구 지역은 강수량이 1064mm거든요. 근데 이 청진 지역은 약 600mm 정도밖에 안 되니까 얼마나 비가 안 오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북한의 다우지와 소우지 지역 지금 말하고 있는데요. 지금 이제 다우지 지역에 대해서 한번 말해 봅시다. 북한의 다우지는 강원도 해안 지역과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에요. 내려와서 자료 2번에 한번 표시를 한번 해 봅시다. 청진이라고 나와 있는 곳, 이것이 관북 해안 지역이네요. 북한에서 최소우지에 해당이 된다. 아주 비가 안 와요. 그 다음에 원산 근처에 있는 강원도 동해안 지역, 여기는 북부지방 최다우지 지역이죠. 그래서 동해안 일대 이렇게 말하고요. 여기는 다우지에 해당이 되고 있다. 또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남포 이 부분 있죠. 여기가 이제 대동강 하류 지역입니다. 대동강 하류. 여기도 소우지에 해당이 돼요. 왜 대동강 하류 지역은 비가 안 오는가 라고 물어보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대답을 해 주실 거죠? 또 맞았어요. 수업할 때는 잘 못 맞히는데 온라인 수업을 하니까 잘 맞히네요. 이제 계속 온라인 수업을 해야 되겠어요. 자, 대동강 하류 지역은 평야 지역이죠. 우리나라의 대부분의 비는 다 지형성 강수의 형태로서 내린다라고 했었습니다. 바람이 불어올 때 산맥에 부딪혀서 바람이 산을 타고 넘어갈 때
응결이 돼서 이렇게 비가 내리고 건너편으로 넘어갈 때는 건조해진 바람이 넘어간다고 했는데, 이렇게 내리는 비의 유형이 우리나라에서 대부분이에요. 하지만 대동강 하류는 평야 지형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형성 강수가 내리기 힘들어서 비가 안 온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구성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네요. 여기는 청천강 중상류 지역이에요. 청천강 중상류. 우리가 북한의 다우지 지역 말할 때는 지금 두 개밖에 없죠. 그래서 강원도 동해안 일대, 청천강 중상류 일대가 다우지 지역이다. 참고로 중강진 이곳에다가 하나 적어놔 주세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이에요. 뭐라고 표현 한번 해볼까요? 우리나라에서 가장 추운 지역. 대구는 우리나라의 대구광역시 있잖아요. 대구광역시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더운 지역이다라고 해서 대구는 극서지 이렇게 말을 했었죠. 여기는 아주 추워요. 그러다 보니까 극한지이다, 아주 추운 지역이다 라고 하는 측면 하나 적어놔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기후에 대해서 말해봤습니다. 그래서 기온, 그 다음에 개막오원, 마지막으로 강수 세 개만 비교해 주시면 쉽게 될 것 같고요. 넘어가려고 했는데 조금만 더 정리를 한번 해봅시다. 우리가 기출 문제를 보면은 특히 원산 지금 지우고 있네요. 그 다음에 지금 또 지우고 있는 평양, 그 다음에 또 뭐 청진, 그 다음에 중강진, 이 네 곳을 비교를 많이 시험에서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기출 문제 한번 정리 한번 해봅시다. 중강진, 평양, 청진, 원산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봅시다. 보면은 세 가지만 비교해 볼게요. 기온의 연교차. 그래서 연교차가 가장 큰 곳은 내륙 지역의 중강진이 가장 연교차가 크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 평양, 세 번째로 청진, 그리고 겨울이 비교적 따뜻한 원산,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겠네요. 자, 두 번째는 연강수량이에요. 연강수량. 또 네 곳을 한번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원산이 가장 강수량이 많고요. 북한 최다우지 지역이다라고 말했었고, 비가 적게 오는 평양이 그나마 이 나머지 곳들과 비교를 했을 때는 비가 조금은 더 많이 내리는 지역이에요. 평양도 소우지에 해당이 되지만은 그나마 비가 많이 온다. 그 다음에 중강진이고요. 청진, 관북 해안 지역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비가 안 오는 지역이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 겨울 강수량. 원산이 겨울 강수량이 많고요. 그 다음에 청진, 평양, 중강진. 자, 강수량이라고 하는 것은 눈 플러스 비 플러스 우박, 서리, 안개, 이런 것들을 다 합친 개념이다라고 말했었죠. 청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비가 안 오지만은, 근데 여름 강수량이 아주 적기 때문에 연 강수량이 가장 작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청진은 여러 가지 이유를 말했었죠. 주변에 한류가 흐르고 있다. 또 태풍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는다. 태풍이 불어왔을 때 저기압석 강수의 영향으로 인해서 비가 많이 내리지만은 청진은 거의 태풍의 영향을 받지 않아서 비가 적다. 그리고 대부분의 바람은 다 대륙 쪽에서 불어온다 라고 하는 측면 때문에 연 강수량이 작은 것이고, 근데 여름철에 강수량이 적기 때문에 부등호가 이렇게 된다라고 이해를 해주세요. 이제 이게 기출문제라서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좀만 더 해볼까요?
예, 감사해요. 좀만 더 해보자고 하는 친구가 한 명이라도 있었기 때문에 좀만 더 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기후까지 끝났고요. 세 번째, 자연 환경과 주민 생활에 대해서 한번 배워봅시다. 북한은 산지가 많네요. 전체 국토 면적의 80%가 산지다라고 말했었고 2000m 이상 되는 산도 많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북한은 적은 강수량과 짧은 무상일수의 영향으로라고 말하고 있어요. 먼저 무상일수 한번 봐봅시다. 무상일수라고 하는 것은 지금까지 엄청나게 많이 강조를 했었네요. 1년 중에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어요. 1년 중에서 서리가 내리지 않는 일수이다. 그래서 이 서리라고 하는 것은 생물의 생육 기간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서리를 맞아버린 이러한 작물들은 우리가 더 이상 먹을 수가 없어요. 다 얼어붙었기 때문에 상추에 이런 상해의 피해를 입은 이러한 냉해 상해의 피해를 입은 이런 보면 우리가 못 사 먹잖아요. 그래서 서리라고 하는 것은 작물의 성장 기간을 결정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고, 북한은 이 무상일수가 아주 짧아요. 아까 전에 개마고원이 약 120일 정도 되고요. 그래서 작물을 120일 정도만 키울 수가 있어요. 이에 반해서 제주도가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무상일수가 긴데 약 275일 정도 됩니다. 자료에 따라서는 320일이다 이렇게 말한 이런 자료들도 있는데 제주도는 275일 정도이다라고 보면은 아마 맞을 것 같고요. 자, 남한에서는 논농사가 발달했어요. 다시요. 우리나라에서는 남한은 논농사가 더 중심이고 북한은 밭농사가 더 중심이다라고 하는 측면. 그래서 북한은 쌀보다는 감자, 옥수수, 잡곡 이런 음식이 발달했어요. 특히 면 요리, 짜장면 할 때 이런 면 요리가 발달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옥 구조에 대해서 한번 말해봅시다. 가옥 구조를 봐주시면은 북한에서는 겹집 구조가 나타나고 있어요. 겹집이라고 하는 것은 가옥을 두 줄로 배열을 했네요. 방방, 부엌, 창고 이런 형식으로 잘 안 보이네요. 방을 두 줄로 배열했을 때 한 줄, 두 줄 이렇게 두 줄로 배열했을 때 우리가 겹집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거기다가 이렇게 하나 적어놔 주세요. 밭 전자형 가옥 구조이다. 이것하고 반대되는 개념은 이제 남부는 가옥을 일자로 배열합니다. 이렇게 그럼 있을 때 일자로 방, 대청마루, 그다음에 부엌 이런 형식으로 배열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남부지방은 헛집 구조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고요. 그다음에 일자형 가옥 구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특히 관북 지역에서는 정주관을 두고 있다. 정주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전을 찾아보면은 벽이 없는 방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사진에 보면은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에 이렇게 아궁이가 있어요. 여기서 불을 지펴서 이곳을 우리가 이곳에 누워서 낮잠을 자기도 하고 또 친구들과 밥을 먹기도 하고 김치도 다듬고 김치도 담그고 야채도 다듬고 이런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다용도실로 활용이 되고 있는 것이 정주관이다. 왜 이게 만들어졌는가? 북한은 겨울이 아주 춥고 길기 때문이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의복이네요. 북한은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서 소옷, 그 다음에 털옷, 우리가 모피코트라고 말하는 털옷 이런 것들의 의복이 발달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어요.
그 다음에 자료 3번 한번 봐주시면은 농작물 생산이 나와 있죠. 그래서 이 부분 봐주시면은 지금 현재 북한이 쓰고 있는 행정구역이에요. 이게 지금 이 2단원에서 북한 지역에서 유일하게 나와 있는 북한의 행정구역이 이 자료 3번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에 나와 있죠. 현재 북한에서 사용하는 행정구역이다. 그래서 우리는 뭐 황해 남북도, 그 다음에 뭐 평안남북도, 함경남북도, 강원도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은 북한은 지금 양강도, 자강도와 같은 이러한 행정구역을 쓰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뒷페이지에서 말할 것인데 유일하게 북한에서 쓰는 지금 이 행정구역이 나와서 한번 소개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부분 하나 체크해 주시고 나중에 또 말하기로 할게요. 좀만 더 넘어가 볼까요? 자, 전력 생산 구조네요. 보면은 북한은 크게 지금 첫 번째 줄에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으로 나눌 수 있다라고 말하면서 먼저 수력 발전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다가 먼저 한번 써보고 해볼까요? 지금 수력 발전과 화력 발전 중에서 북한은 어떤 방식으로 전력을 더 많이 생산해내고 있느냐라고 하면은 부등호 표시를 요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수력 발전이 비중이 더 높아요. 왜 그런지가 두 번째 줄부터 쭉 나와 있습니다. 북한은 높은 산지가 많고 하천의 폭이 좁을 뿐만이 아니라 급경사 사면에서 큰 낙차를 얻을 수 있어 수력 발전에 유리하다. 그래서 남한보다도 북한이 수력 발전의 비중이 더 높다라고 말하면서 특히 수력 발전의 이 5가지 유형 중에서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은 이제 시험에서 나왔었죠. 산이 있을 때 황해로 빠져나가는 이쪽보다는 동해로 흘러가는 이쪽의 경사가 더 높기 때문에 이쪽에 댐을 만들고 터널을 뚫어서 반대편 사면으로 흘려보내서 전력을 생산해내는 방식, 유역을 바꾸는다라고 해서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가로쳐져 있는 이 부분 하나 기억을 해주세요. 장진강, 부정강, 하천강이요. 다 이곳에가 있는 강입니다. 장진강, 부정강, 하천강이요. 개마고원 일대에 있다라고 말하면서 함경산맥을 기준으로 했을 때 반대편 사면으로 물을 흘려보내서 전력을 생산해낸다. 대표적인 유역 변경식 수력 발전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화력 발전은 주로 평양 근처에 북창이라고 써져 있는 이 부분이 있죠. 이 부분에서 화력 발전의 비중이 높다라고 말할 수 있겠고, 북한은 현재 어두워요. 그래서 전력난을 겪고 있다라고 소개를 하면서 밑에서 네 번째 줄에 화력 발전의 경우 외국으로부터의 원유 도입량 감소와 또 북한 내 석탄 생산량 감소로 인해서 발전량이 감소하고 있고, 이런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을 하고 있다라고 나와 있는데, 자, 이 부분 한번 봐봅시다. 사례 더하기에 북한도 신재생 에너지를 갖다가 개발해서 독려하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원래는 수력, 화력에 의존했지만은 지금은 에너지원의 다양화를 시도하고 있다. 북한은 뭐 지난해라고 나와 있는데 좀 자료가 좀 오래됐죠. 2014년 자료니까 2013년을 기준으로 했을 때 태양열과 풍력, 지열 등 환경에 영향을 주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를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겠다라고 공표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밑줄 한번 그어주시고, 북한도 신재생 에너지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하는 측면, 여기는 안 나와 있지만은 지금 이 사진에 나와 있는 설명이 나와 있죠. 태양광 전지판이 북한에 설치가 되어 있다라고 하는 측면 하나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은 180페이지까지 한번 말해봤습니다. 지금 이제 나가셔서 공지사항에 올라와 있는 곳에 수업을 다 들었다라고 하는 댓글을 꼭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고생들 했고,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나가볼게요.